디자인 세미나 제2강 디자인의 개념. 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디자인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막대한 것이 되었죠.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서 모든 것이 디자인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광범위해지고 그 의미가 다양화되어서 개념의 일반화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디자인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우리말에서 적당한 용어가 없기 때문에 영미어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넓은 의미로 심적 계획을 뜻하며 이는 우리들 내면 속에서 싹터서 구체적인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계획 및 설계 그리고 행위를 의미한다고 제1강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로서의 디자인은 보다 사용하기 쉽고 안전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창조하는 조형행위이며 순수 미술 창작, 특히 회화 제작에 있어서의 본 제작에 앞선 예비적인 스케치류, 즉 드로잉, 데생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역시 전술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대 일본의 영향으로 인해 디자인이 한자어 도안 및 의장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던 시기가 있었으나 이제 이 말은 현대 디자인의 확장된 의미를 나타내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사고하는 과정이며 이때 적당한 수단, 즉 드로잉, 데생, 모델링 등의 방법을 가지고 아이디어의 구체적인 현실화에 참여하는 관념의 전환이라고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언어 표현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디자인과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에서 종종 스케치, 설계, 모형 등을 제작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초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시적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스케치, 데생, 모델링 등은 디자인적 사고를 진전시키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디자인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과 계획으로서 모든 인간에 의한 삶의 영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실 세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범위한 디자인에 관한 정의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디자인에 관한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음미해 봅시다.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다. 디자인은 생활을 위한 예술이다. 디자인은 예술의 사회 참여이다.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디자인은 쾌적한 삶을 위한 수단이다. 디자인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디자인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다. 디자인은 삶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의 의식적인 노력이며 그 결과는 실체로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의미, 즉 가치 있는 것을 실체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가 인간의 생활에 기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목적물에 대해 계획하고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지의 물질적 구체화야말로 디자인의 실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디자인은 인간의 삶의 확장을 위하여 설계된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디자인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실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활동의 과정에서 스케치, 데생, 예상도, 설계도, 모형 등이 생겨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된 형식을 지니는 대상물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시행착오와 그 결과물, 그리고 그 후의
종합적인 형성 과정이 바로 디자인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실체화의 과정은 굴곡이 있는 연속적 대면적 과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체로서의 대상이 실현됨으로써 실체화의 프로세스가 완료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결과 디자인은 인간의 삶을 위한 인공적인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욕구가 다양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일정 불변하는 고정된 개념이 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인간이 추구하는 목표나 행위자의 태도, 주변 여건의 여하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은 분명히 디자인에 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한 물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마치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물음과도 같이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디자인은 인간의 다양한 요구와 생각과 감정 등에 관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에 관하여 어떠한 정의를 내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목적지향적인 문제 해결 활동이다. 디자인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고 유용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한 창조적 활동이다. 디자인은 의미 있는 질서를 부여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다. 디자인은 특별한 일련의 상황에서 진정한 필요성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한 적절한 해결 방법이다. 디자인은 실수로 인해 아주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의사결정이다. 디자인은 매우 복잡한 신념 활동의 수행이다. 디자인은 사회적 요구를 조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미의식을 구현한다. 디자인은 인류 기술의 발전을 실생활에 응용한다. 디자인은 생산과 소비에 가치를 부여한다. 디자인은 문명의 정신을, 문화의 모양을 실현한다. 디자인은 상징으로서 꼴의 모양을, 기호로서의 꼴에 의미를 부여한다. 디자인은 개체와 전체의 시스템을 조화롭게 한다. 디자인은 경제적 가치를 생성한다. 디자인은 생활의 교양인 동시에 문화를 만든다. 디자인은 그 속성으로서 참신한 유행을 가져온다. 디자인은 상호 이해를 창출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다. 디자인에 관한 이같이 다양한 개념과 정의는 디자인 행위 자체가 사고하는 정신적 과정임을 나타낸과 동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의미의 변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대적 용어로서의 디자인은 르네상스 시대, 즉 문예부흥기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시대에 따라 그 개념과 성격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의 디자인의 대상은 미술 공예나 대량 생산에 의한 제품의 원형에 덧붙이는 장식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장식 도안가, 문양 고안자라는 의미로서 디자이너라 지칭했습니다. 도안이라는 용어는 서양 문물을 비교적 일찍 받아들인 근대 일본에서 서구어인 오너멘탈 디자인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한편 도안이란 의장을 의미하기도 하며 이는 외관상의 장식을 세련되게 다루어서 온화하고 쾌적한 감정을 가지도록 하는 디자인 작업의 일환입니다. 서구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자연물의 모양을 디자인의 원천으로 하는 장식적 도안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수공업 시대에는 전 생산 공정이 임의적이었으며 디자이너와 공예가의 구분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 디자인된 원형과 한치 오차도 없는 최종 생산품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디자인이라는 말이 부각되어 의식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디자이너가 일반 공예가와는 구분되는 직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디자인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건축계의 장식 부정의 디자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입니다. 당시 건축 디자인에서는 고전적인 건축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식적인 요소를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현대 디자인으로 향한 진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되었고, 따라서 산업 디자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인간에게 정신적, 물질적 만족을 부여하는 인공 환경을 창조하는 데 관여합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디자인은 다각적인 효율성을 갖는다. 디자인은 도구를 만들어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킨다. 디자인은 윤리적 책임을 진다. 디자인은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 그러면 이상의 거론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자인은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 디자인은 예술적, 실용적 욕구를 함께 만족시키는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디자인은 여러 분야 간의 교차점으로 이루어진 도구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디자인은 다각적인 효율성을 가진다. 디자인이 대응하여야 할 영역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끊임없이 변하는 새로운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사회에 번영과 생동감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디자인은 도구를 만들어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킨다. 디자인은 인간의 환경과 그가 사용하는 도구를 변형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자신마저도 변형시킵니다. 때문에 디자인은 사용자의 생활 방식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넷째, 디자인은 윤리적인 책임을 가진다. 디자인은 상업적인 목적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복지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서 윤리적인 책임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디자인은 사회적 기능을 가진다. 디자인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탄생은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언어로 기능하고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게 됩니다. 사회 구조의 전환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기능적 요구도 변화되어 물질적 기능에서 환경적 기능으로, 그것이 다시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관찰, 문제의 발견, 형태의 제안, 방법의 커뮤니케이션까지를 포괄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디자인이 윤리성과 사회성을 가지는 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배경과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에 따라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사회 환경이 바뀌고 따라서 인간의 욕구와 생활 방식도 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구에 부응하는 디자인의 의미와 성격도 변한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디자인은 그 배경에 다음과 같은 원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먼저 총체성의 원리. 주어진 특성들과 요건을 모두 함께 고려하는 것을 총체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시간의 원리. 디자인과 그 결과물은 시대에 따른 기능과 수명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시간의 원리라 합니다. 가치의 원리. 같은 디자인도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가치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 자원의 원리. 디자인은 사용재료, 도구, 기술 등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서비스의 원리.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원리. 디자인은 변화를 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원리. 디자인은 고안, 제도, 생산기술, 마케팅 및 사용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자인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에 있어서 동기 유발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욕구는 인간의 행위를 유발시키는 기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용품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조형 활동이라고 합니다. 인간 생활에 기여하는 모든 것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조형이라고 본다면 욕구 충족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작업도 당연히 조형 활동 속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으로서의 조형은 표현 위주의 순수 창작의 조형과는 조금 다른 요인을 포함한다는 점은 전출한 바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조형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은 양쪽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하겠으며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도 디자인과 연계된 조형 작업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 그림은 환경 디자인의 예로서 디자인이 순수 미술에서처럼 미적 쾌감의 욕구와 순수한 조형 욕구에 의해서 출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조형 작업의 과정은 첫째 욕구 과정, 둘째 조형 과정, 셋째 재료 과정, 넷째 기술 과정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욕구 과정은 무엇 때문에 디자인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즉, 어떤 목적,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 명료한 필요성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조형 과정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이미지의 구체화 과정으로서 아이디어의 스케치, 모형 제작 등이 이루어지고 색상, 형태, 사용할 재료 등에 관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셋째 조형 과정, 재료에 의해서 형태가 구체화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재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요. 재료에 의해서 현실화가 가능하거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술 과정, 기술 과정은 재료의 가공과 효율적인 제작을 위해 기술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많은 종류의 정보를 조작하고 그들을 모두 종합해서 하나의 일관된 생각들로 만들고 그것을 실체화하는 정신 과정을 우리는 문제 해결 과정 또는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모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결책, 즉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디자인은 기능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형태의 창출에만 머물지 않고 형태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반응, 즉 형태가 가지는 감성적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디자인 프로세스에는 창조적이고 기술적인 해결 능력과 함께 경제적 가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존중 등 종합적이고 학체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프로세스는 디자인의 문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디자인의 문제가 다양한 만큼 디자인 프로세스도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인 흐름을 집약하여 보면 그 프로세스를 추출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대표적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보스의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보스는 디자인의 프로세스를 분산, 변환, 수렴의 3단계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에시모프의 경우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문제 상황의 분석, 해결안의 종합, 해결 방안의 선택 및 평가, 해결 방안의 최선화, 실제 상황 시험 및 수정, 해결안의 이행으로 이어지는 6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아서의 경우는 디자인 프로세스를 프로그래밍, 자료 수집, 분석, 발전, 전달의 5가지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보편적인 디자인 프로세스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거론된 프로세스들은 대체적으로 발상에서부터 최종안의 확정에 이르기까지 3단계의 흐름을 가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 단계, 해결안의 종합 단계, 그 다음 해결안의 평가라고 하는 공통적인 3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편적인 프로세스의 3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해 단계. 문제의 목표와 제한점, 문제의 정의, 문제의 요구사항, 문제의 요소들 간의 상호 관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아이디어가 구상되어질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결안의 종합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상상력, 창조적 발상 기법 등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 많은 디자인 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해결안의 평가 단계인데요. 첫 단계에서 제시된 문제가 얼마만큼 잘 해결되었는지 또는 잘 해결될 수 있는지 어떤 안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러한 사항들을 가려내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상 거론된 디자인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3단계는 순차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는 직선적으로만 진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상의 해결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거론된 문제점들이 영원히 해결된 해결안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 프로세스는 순환적입니다. 최종안의 결정이 발견되고 그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프로세스는 계속 피드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의 속성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이 전혀 없는 정확한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프로세스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발견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견되면 피드백되는 것입니다. 디자인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인 가치 판단을 포함합니다. 디자인은 처방적인 활동입니다. 이런 것들이 디자인 프로세스의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의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해결안, 기술,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는 항상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방법은 노력하는 디자인에게만 보이기 마련입니다. 방법의 중요성은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효율적인 방법을 얻기 위해 지식을 객관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방법론의 도출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일부를 차지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의 각 과정에서는 보다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이 활용되며 대체적으로 그러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두 번째, 직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방법론에 있어서 디자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객관적, 합리적, 수렴적 사고로 이루어지며 분석적 기법과 수직적 사고를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 직관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직관적인 접근 방식은 디자이너 개인이나 그가 소속된 그룹의 누적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창조력, 통찰력을 발휘함으로써 해결안을 제시합니다. 디자인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블랙박스 방법, 글라스 방법, 종합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블랙박스 방법의 경우는 디자이너의 직관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일, 기능, 구조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직관적인 두뇌를 활용하여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음은 글라스 방법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이 방법의 기본은 정보이며 정보를 분석, 종합, 평가하는 순서에 의해서 데이터화하고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가장 타당성 있는 해결 방안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종합적 방법입니다. 글라스 방법과 블랙박스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출된 해결 방안을 평가하고 좀 더 적절한 방안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상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 방법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의 방법론을 체계화시키는 두 가지 사고 유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평적 사고입니다. 수평적 사고는 다른 말로 확산적 사고, 창조적 사고, 직선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사물을 보는 여러가지 관점을 확보하기 위한 의식적 탐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실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 비직선적, 생태적, 전일적 사고방식으로서 실제의 행동에 유용하며 기본적인 형태를 가진 극도로 단순화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수직적 사고입니다. 수렴적 사고, 논리적 사고, 분석적 사고라고도 하는데요. 머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뚜렷하고 확실한 방향선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사고를 진전시킬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하여 최종적인 해결안을 도출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제 디자인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은 이질적인 것을 하나의 통일체로 조화롭게 구성하여 새로운 조직을 세우는 것으로서 여기에 디자인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디자인의 과제는 대부분의 경우 서로 다른 요소들 간의, 심지어는 서로 대립적인 요소들 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변화하면서 디자인의 본질에 영향을 미쳐 여러가지 디자인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디자인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디자인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목적성, 두 번째, 심미성, 세 번째, 경제성, 네 번째, 독창성입니다. 그러면 좋은 디자인의 조건으로 제시된 네 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한목적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적성이란 어떤 물건의 존재가 특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뜻합니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 디자인은 기능성을 제일 목적으로 해왔으므로 디자인에 있어서 한목적성은 최종적인 해결안으로서 도출된 형태가 최초의 기능적 요구에 부합하는가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물리적 기능에 대한 요구 이외에도 몇 가지 요구사항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한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 기능입니다. 물건의 기계적 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든 물건이 가지고 있는 용도 및 역할, 성능, 구조뿐만 아니라 경고성, 내구성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도구 그 자체의 가장 본래적인 활동으로 제일 먼저 고려돼야 할 사항이 바로 물리적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생리적인 기능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인 이상에는 인간과의 관계가 충분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원활하고 인간의 실수, 피로, 과로 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인간공학의 협조를 얻게 됩니다. 한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또 다른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구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 요구에서 오는 것으로서 연령이나 성별 등에 의한 형태나 색채에 대한 기호, 장식적인 욕구 등 인간이 요구하는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감성공학의 협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능입니다. 디자인된 물건은 사회적 존재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공장소에 놓이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게 됨으로써 대중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을 위한 법규나 규정된 조건 등을 지키는 것 등 사회의 윤리와 간섭을 디자인에 있어서는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좋은 디자인의 조건 중 신미성에 대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인간의 생활을 차원 높게 유지하려는 조건의 하나로서 미의 문제가 고려됩니다. 여기서 디자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란 단순한 표면의 장식이 아닌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색상, 형태, 재질의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신미성을 위한 디자이너의 작업은 대중이 공감하는 지역과 시대의 공통된 미의식을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미성에 대한 고찰입니다. 디자이너는 자신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에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공통된 미의식에 근접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축출된 미적 가치는 사용자의 미의식을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유행을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디자인의 조건 중 경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경제 원칙은 디자인에 있어서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허용된 여건과 조건 안에서 가장 뛰어난 결과를 창출한다는 것으로서 디자이너는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형태와 구조의 성형, 그리고 제작 기술과 공정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디자인 효과를 강구합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디자이너는 한목적성과 신미성의 조화 위에서 경제성을 추구하는 통합 디자이너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좋은 디자인은 시각적으로 표현된 지성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좋은 디자인의 조건 중 독창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디자이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관지어 새로운 가치를 추구한다.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란 독창적인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실로 디자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창조는 순수 미술 창작처럼 새롭고 다른 것을 창작한다는 점과 공통되는 한편 기존의 형태, 형식, 양식을 개량하고 개선하는 재디자인 및 외형을 즉 외모를 유행에 맞게 바꾸는 재스타일링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세미나 제2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